살달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언니 비타민C 상했어요. 그거 산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죠. 그럼 끈적거리는 게 훨씬 덜해요 아까보다. 이게 제가 그 부분을 아이크림 대신 발라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두워요. 눈에서 보면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 지가 꽤 오래돼갖고 많이 풀렸는데, 그리고 요새는 이 코에요 이렇게 하나, 이게 요새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애가 스펀지에 머금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말끔하게 수정이 돼요. 예, 저는 태어나서 이런 스타일의 옷은 처음 입어봤는데요. 특히 이 바지 옆단이 반짝이로 처리가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 언니예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런 얼굴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유튜브 제가 시작하고 아마 처음으로 메이크업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화장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화장하는 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머리를 감고 말리는 동안은 이제 얼굴이 당기니까 이렇게 팩을 붙여놓고 이제 머리를 말렸기 때문에, 오늘요,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중복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답을 좀 드리면서, 또 메이크업 제품은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에게 제가 쓰는 제품을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진짜 많이 주신 그 질문이요. 세안을 한 바로 직후에 촉촉한 얼굴에 히알루론산 바르는 게 좋아요, 비타민C 바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떤 거 바르는 게 진짜 좋냐고. 맨 얼굴에 둘 다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발라야죠. 비타민C 바르면 좋죠. 왜냐하면 이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줘야 그게 이제 산성으로 얼굴을 바꿔주는데 그게 더 빨리 돼요, 이 촉촉한 상태에서. 근데 이게 따가우면 못 바르죠. 얘가 지금 가장 그 벌거숭이 상태잖아요. 가장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이거 딱 발랐는데 막 따갑고 막 탄 것 같아. 그럼 아무리 좋아도 못 바르죠. 그때 이제 히알루론산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은 비타민C부터 바르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어떤 제품을 쓰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쓰는 제품은 요거예요. EUI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비타민C 세럼인데, EUI는 프랑스 제품이에요.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공식 사이트몰에 가서 항상 요거를 구입을 했어요. 요것도 페룰릭산하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 순수 비타민C는 18%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아, 참, 또 하나 있다. 제가 요거를 바르는 거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언니 비타민C 상했어요. 그거 산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이 남기셨어요. 아니에요. 얘는 원래 그래요. 샀을 때부터. 아, 그리고 이제 비타민C를 딱 발랐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바로 다른 걸 발라주면 안 돼요. 지금 비타민C를 딱 발라놓은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보세요. 살달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직 겉도는 상태라 얘가 피부에 딱 앉아서 흡수가 되면서 피부 자체가 산성으로 바뀔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끈끈한 것도 조금 있으면 좀 덜해요. 아침에 바쁜데 언제 기다리고 앉았어, 그쵸? 그래서 요 시간에 원래 다음에 해야 되는 스텝을 요 사이에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 목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 빨리 목에다 뭘 발라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리프팅 크림 중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을 목에다 듬뿍듬뿍 발라줘요. 넥 전용 크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기능성 제품이라 너무 비싸요. 차라리 그걸 사서 아껴 바르느니 저는 일반 리프팅 크림 저렴한 걸 사서 듬뿍듬뿍 바르자 주의거든요. 이거는 넘버즈인에서 나온 리프팅 크림이고요. 요거는 페이콘 MD라고 그냥 얼굴 리프팅 세럼인데 요거 쓸 때도 있고 요거 쓸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넘버즈인 거 바를게요. 물을 듬뿍 짜서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이 목은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얘가 건조할 틈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수시로 발라줘요. 제가 이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는 목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게 얇은 주름이 생기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굵은 주름이, 가로주름 말고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세로주름 있죠. 되게 찰찰찰찰찰하게 잡히는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 돌리면 여기 막 짜글짜글짜글하게 잡히는 그게 이제 우리 나이 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목 관리 안 하면. 근데 저는 진짜 목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써요. 진짜 많이 듬뿍듬뿍 바르고 저녁 때는 막 랩 같은 거 덮고 잘 때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에 막 그렇게 차잘차잘한 주름이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목은 항상 목마를 틈이 없이 계속 뭔가 수분을 준다는 생각으로 많이 발라주세요. 이제 비타민C가 흡수가 되는 동안 이제 딴짓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따 여기 발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죠. 그럼 끈적거리는 게 훨씬 덜해요 아까보다. 보세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가 약간 산성화가 됐겠죠. 비타민C를 발라줬으니까. 그 다음에 뭘 바르냐면요. 집에 있는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어떤 제품들 있죠. 그걸 한 번 더 발라줘요. 옛날에는 얘를 2번 겹쳐 발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품들에 비타민C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싸잖아요. 비싸서 이거 2번 바르지 말고 그걸로 한 번 더 발라서 흡수율을 좀 높여주자. 예, 저는 이거 넘버즈인 여기도 비타민C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굴 톤을 좀 환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발라줍니다. 아, 여러분이 되게 많이 또 중복해서 남겨주신 질문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언니 옛날에 샴푸 안 쓰는 노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뭔 요새는 뭐 샴푸를 2번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뭐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영상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다 못 보시는 거지. 일주일에요,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도 최소 3번은 감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노프랑 샴푸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오일을 발랐거나 에센스를 뭐를 막 비타민 같은 걸 많이 바른 날은 반드시 샴푸를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물로만 싹싹싹싹 해갖고 그렇게 노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 수다를 떠는 사이에 또 이렇게 흡수가 됐겠죠. 이게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끈적거린 상태에서 바르고 이러잖아요. 밀려요. 얼룩지고 화장하면 10초에서 20초만이라도 기다려주면 훨씬 달라요. 그 다음 제품 발랐을 때. 아, 저는 아이크림은 안 바릅니다. 그냥 크림이나 세럼 바를 때 이 눈두덩이에 남은 잔량으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을 아이크림 대신 발라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크림을 발라줄 건데 저는 겨울에는 무조건 에스트라 요 보습 크림을 발라요. 이게 여름에 바르면 조금 끈적이고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데 겨울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요 제품은 이제 잠깐 빠이빠이 하고 여름용으로 이제 갈아타야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이크림 대용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더 빨리 드라이진단 말이에요. 여기 뭐 이런데 자, 제가 잘 쓰는 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예, 이 립밤이에요, 립밤. 요건 아쿠아포, 그 다음에 얘는 뭐 버치비, 요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요런 스틱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아이크림 대신 발라줘요. 자, 요거를 그 아이크림 바르는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에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살살. 이거 바세린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많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발라주고 눈두덩이까지. 요게 제 아이크림이에요. 굉장히 이 방법을 오래 했어요. 예전에는 오일을 여기다가 톡톡톡 발라주고 예, 그렇게 막을 쳐줬었는데 오일이 근데 아침에 바르기에는 그래도 약간 제형이 좀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방법으로 바꿨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크림으로 가기 전에 꼭 또 하고 있는 거, 요새 하고 있는 건 바로 요 프라이머를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깊은 고래 주름이 생기고 땅구멍이 세로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는 요즘은 아주 프라이머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눈가 이렇게 주름 잡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프라이머를 미리 넣어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게 끼지 않게. 예전엔 여러분 이 프라이머가 이게 실리콘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뻐 보이긴 해도 피부에는 그렇게 좋은 성분이 아니라 저도 안 썼었어요. 그리고 그런 좀 선입견이 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이 제품만 해도 실리콘 프리예요. 없습니다. 되게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선플락을 바르기 바로 전에 저는 또 하나를 더 하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선스틱이에요. 이렇게 2가지 쓰고 있는데 이 2가지는 아마존에는 없어요. 요거는 센텔라 거예요. 근데 2 제품 중에서 저는 요거를 잘 쓰는데 이유는 뻑뻑함이 없어요. 댓글에 어떤 분이 이 선스틱을 쓰는데 이거를 할 때 너무 뻑뻑해서 피부가 이렇게 밀리는 거지.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막 찌그러지면서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선크림을 전체적으로 바르기 전에 요 광대 부위 있죠. 기미가 많이 생기는 부위에 1차적으로 한번 막을 쳐줍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그냥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 맥에서 나온 틴트예요, 틴트. 근데 SPF 45에 PA 플러스 4개예요. 그러니까 선블럭하고 거의 뭐 똑같죠. 톤업 크림이나 요 틴트를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화장을 하니까 훨씬 화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에도 발라야 이 톤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톤이 좀 한 톤 정도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선블럭까지 다 발라준 거예요. 이게 지금 선블럭은요. 틴트도 그렇고 무조건 끈적여요. 무조건. 여기다 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려주죠. 근데 걔네 둘도 끈적이죠. 그러면 정말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제 얼굴은 또 지성이기 때문에 이따 또 유분까지 나와.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기름잔치 벌어지죠. 자, 요거는 크리넥스가 아니고 제가 세안한 다음에 한 장씩 뽑아서 얼굴 닦아내는 용도의 티슈인데요. 100% 순면으로 만들어졌어요. 크리넥스는 먼지도 일단 많고 피부에 닿아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얼굴 한번 꼭 찍어줍니다. 이렇게. 기름을 어디서 만들어내길래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 이제 여기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메이크업이 진짜
진짜 간단하고 진짜 단순해요. 저도 메이크업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문제는 나는 그분들이 쓴 제품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고 저도 있고 정말 노멀한 그냥 아이섀도우 하나, 그다음에 쿠션 하나, 펜슬 하나, 예, 평상시에 제가 하고 있는 특별한 기술 없이 하는 정말 식품 메이크업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쿠션은 캐리티르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이 화장품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가 새로 나왔다 하거나 뭐 궁금하면 꼭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의 지출의 거의 대부분이 다 화장품을 사는데 나가거든요. 쿠션, 뭐 파운데이션,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얘예요. 티르티르.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당기지도 않으면서 요게 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티르티르가 제일 낫더라고요. 되게 어두워 보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한 톤 좀 밝게 피부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한 톤 어두운 거 썼었어요. 요거는 내추럴 베이지예요. 예? 보통 쿠션 찍을 때 이렇게 해서 꾹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바르면 여기 진짜 뭉쳐서 막 떡져서 어우 저는 절대 그렇게 쿡 찍지 않아요. 자, 요걸로 얼굴에 누르지 말고 톡톡톡톡톡 진짜 표면에 그냥 싹 입힐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자, 이제 피부가 굴곡이 많아지잖아요. 주름도 많아지고 땅구멍도 넓어지고 진짜 얇고 흐린 화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그렇게 한 번 찍었는데도 얼굴 커버 다 됐죠. 저는 이 눈두덩이에는 이거 안 발라요. 아이섀도우로 다 덮어줄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위에까지 다 안 바릅니다. 가뜩이나 기름도 많고 있다 보면 막 번들번들한데 굳이 기름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목 밑에도 라인 안 생기게 좀 발라주고. 네, 어때요? 되게 뽀샤시하게 커버 되게 잘 되죠? 진짜 한 번 쿡 찍었는데 이것도 진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엄청 많이 찍은 거예요. 원래는 그걸 반의 반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짠 넣어갖고 이렇게 두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찍어볼게요. 여기다 짜잔.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세균들이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아주 그냥 난리 나겠죠. 그래서 얘는 꼭 이렇게 다 쓴 다음에 휴지에 꼭 한 번씩 찍어주셔야 돼요. 계속 나와요. 이거 봐. 계속 이렇게 찍어서 안 나올 때까지는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끗해졌죠. 요것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빨아줘야 돼요. 이거 진짜 세균이 빨리 번식하거든요. 젖어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또 끈적끈적끈적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하죠. 요 위에다가 또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막 뭉개지고 뭉치고 난리가 나요. 자, 여기에서 또 유분을 한번 딱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냥 요런 일반 퍼프 있죠? 요걸로 또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아주 그냥 뽀송송송해졌어요. 아우, 하나도 안 끈적거려. 저는 또 파우더를 한 번 더 올려줘야 돼요. 기름이 많다니까요. 그냥 완전 날리는 파우더. 요거를 조금 더 선호해요, 저는. 뚜껑에다가 막 비벼서 얼굴 전체를 그냥 한번 쓱 흩어줍니다. 그러면 기름기가 완전히 잡혀요. 이거 보세요. 이제 기름기 하나도 없죠. 이래도 이제 오후 되면 스물스물스물 이 또 틈을 비집고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 부분이나 기름 많은 데는 조금 정성을 다해서.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 반영구 타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그릴 때 대충 그냥 색깔만 얹어줍니다. 그래도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팔레트 있잖아요. 섀도우 팔레트가 나오면 여기에 어김없이 이런 가장 진한 다크 브라운 컬러가 하나 꼭 들어있어요. 여기도 제일 진한 거 하나 들어있죠? 제일 진한 거 들어있죠? 요걸로 눈썹을 그려요. 자, 여기서 요 진한 색깔. 여러분도 이거 그냥 바르죠? 눈썹 큰일 나요. 완전히 돌쇠 됩니다. 돌쇠.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루가. 그래서 요 남은 잔량으로 그래서 눈썹 모양을 따라서 그냥 쓱 한 번만 그냥 지나가주면 돼요. 요즘은 과하면 무조건 이상해요. 저는 그래요. 화장 한 듯 안 한다. 저는 이제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요 콧 부분 있는데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진하지 않게 떨어져요. 이렇게 약간 퍼프로 살짝 없애주면 싹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거기다 이제 섀도우를 할 거예요. 내 피부톤하고 가장 가까운 색으로. 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뭐 첫 번째, 바로 밑에 거, 그리고 우리 피부톤이 가장 가깝죠. 저는 오늘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 밑에 거, 요거를 한번 섞어볼게요. 이렇게. 전체 눈두덩이에 싹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나머지 부분을요 어디다 발라주냐면 요 눈 끝에서부터 밑으로 연결되는 요 삼각존 부위 있죠. 요 부분이 가장 어두워요. 눈에서 보면 고기를 좀 밝게 살려주기 위해서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그냥 끝부분만 같이 연결해서 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 좀 톤업 시키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눈 가운데까지. 여러분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제 얼굴에 맞는 저의 화장법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요게 섀도우 일단 1차적으로 끝난 거고요. 너무 맹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발랐으면 여기에서 두 번째 톤 요렇게나 요 정도 컬러로 섞어서 한번 발라줘 볼게요. 요 쌍꺼풀 라인, 쌍꺼풀 없다면 그냥 눈썹 위에 아이라이너를 조금 넓게 그린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 양으로 다시 또 연결해서 뒤에까지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연결했잖아요. 근데 요 앞부분은 안 발라줬잖아요. 요 앞부분도 까맣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밝은 톤 있죠. 요 정도? 요 밑에를 약간 톤업 시켜주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전히 맹해 보이죠? 저는 메이크업 할 때 가장 공들이는 게 바로 라이너예요. 라이너를 그리면 진짜 사람이 좀 또렷해 보이거든요. 근데 라이너 안 그리면 진짜 맹해 보여요. 자, 저는 라이너를 그릴 때요. 위쪽 라이너를 그리는 게 아니고 밑에 점막 치우기 라이너만 딱 그려줘요. 젤 타입 펜슬. 요게 제일 잘 그려져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요 속눈썹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얇고 숱이 없어요. 진짜 별로인 속눈썹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 뷰러를 할 때마다 너무 살이 찝히고 왜냐면 속눈썹 너무 짧으니까 잡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막 살 찝고 그래서 이 속눈썹 파마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속눈썹 파마하는 데를 또 갔답니다. 가갖고 물어봤어요. 속눈썹 파마 할 수 있냐고. 못한대요. 너무 짧아서 할 수가 없대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속눈썹 영양제를 계속 바른 거예요. 1년 반, 2년은 바른 것 같아요. 내가 체감하기에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싶어갖고 그 같은 매장을 다시 갔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 사이에 발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속눈썹이 아주 조금 있지만 자랐대요. 그래서 했어요. 예?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 지가 꽤 오래돼갖고 많이 풀렸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바짝 많이 올라갔었어요. 아, 속눈썹 영양제가 효과가 있긴 있구나.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선명하고 또렷해 보이죠? 그래도 맹해 보여. 왜 그러냐면 지금 2단계가 빠졌어요. 저는 얼굴이 긴데다가 또 눈은 동그래갖고 꼬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끝에를 살짝 올려주는데 그런데 요거를 이런 리퀴드로 잰 펜슬로 그리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짝짝이에 막 뭉치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또 요것도 요 젤 라이너를 씁니다. 아까는 펜슬 타입이었고 요거는 그냥 크림 타입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꼬리를 먼저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그냥 모양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로 그리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퀴드로 여기 지금 밑바탕 그려놨잖아요. 그 위를 싹 따라서 한번 그려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자, 보통요, 눈 화장이나 수정할 때 요런 일반 면봉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통 여기를 수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뭉개져요. 제품이 남아갖고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근데 여기 끝에가 약간 수세미 같이 달려 있어요. 얘는요, 수정할 때 요 스펀지 같은 부분에서 화장품을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피부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뭉개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애가 스펀지에 머금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말끔하게 수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만 하면 끝이에요. 마스카라는 지금 바닐라코 제품을 한국에서 사온 건데 저는 숱이 많아 보이는 것보다 길게 얇게 뽑아주는 게 좋거든요. 뿌리 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발라요. 그래 더 바짝 올라가니까 여기 약간 들어주고 뿌리 쪽에 발라서 당겨서 올리기. 예, 나름 많이 올라갔어요. 제 눈썹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100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의 부실한 속눈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정도 올라간 걸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화장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너무 지금 색깔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메이크업 한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삐라는 브랜드, 한국 브랜드인데 제가 한인타운에 가면은 반드시 들리는 데가 이 K뷰티, 한국 그 화장품 파는 데를 꼭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 나온 제품 없나 거기 가서 또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쓰는데 얘가 진짜 여기 미국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냥 인기를 얻어갖고 뭐 저희 딸이 요거를 또 색깔별로 몇 개를 사갖고 왔는데 얘를 가지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빨개 보이죠. 엄청 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르면 안 그래요. 또 요거를 여기다가 톡톡 2개 톡톡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펴주면 되게 화사해져요. 그게 끝이에요. 파우더는 위에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속으로 좀 먹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거를 요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그래도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요새는 요 코에요. 이렇게 하나. 이게 요새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네,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게. 립스틱이잖아요. 립에도 발라야죠. 이게 되게 진해 보이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안 진해요. 이렇게. 어때요? 안 진하죠?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따로 수정 잊어버려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살짝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그래서 이걸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해서 그렇지 요거요. 그냥 묵묵하게 화난 사람처럼 화장만 하죠. 그러면 아마 10분도 안 걸릴걸요? 대략 한 7, 8분이면 끝날걸요? 크게 제품 많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가지고 내 얼굴에 맞게 예, 그렇게 하는 게 뭐 내 화장이지. 안 그래요? 지인 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 세팅까지 끝났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죠. 계속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자, 이제 옷을 좀 입어볼 건데 오늘 입어볼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저희 집 바로 옆집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Good 안녕 morning. 하는 그런 집인데 홍콩 분이에요. 뉴욕 맨하탄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가끔 선물을 주세요. 옷 선물을. 근데 이제 스타일이 약간 우리 한국 스타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화려해요. 막 반짝이도 들어가 있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분들이 잘 입어요. 제가 어저께 언니한테 옷 선물을 한 번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과 머리를 한 김에 그 옷을 한번 싹 입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좀 봐주세요. 어울리는 옷이 어떤 건지. 자, 그럼 이제부터 패션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랑! 지인 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첫 번째 옷입니다. 예, 저는 태어나서 요런 스타일의 옷은 처음 입어봤는데요. 근데 중국 분들은요, 잔치나 파티에 요런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더라고요. 자, 조금 많이 부끄럽지만 어차피 하는 거, 예, 모델, 런웨이 모두 다 흉내를 내보렵니다. 두 번째 옷입니다. 위아래 모두 아주 실키한 재질이고요. 빨간 실크 바지도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습니다. 엄청나게 부들부들하네요. 예, 이렇게 봄에 입고 나가면 산뜻해 보일까요? 세 번째 옷은 위아래 올 화이트네요. 약간 그 까끌까끌한 모시 같은 재질, 그걸 뭐라고 하죠? 예, 그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평소 외출복으로 입어도 무난하겠죠? 이번엔 가는 체크 문양의 위아래 정장이에요. 재질은 모직같이 아주 두툼합니다. 저는 오늘 옷들 중에서 이 정도가 가장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예, 무난하죠? 근데 옆에 주머니가 아니고 단추가 달려있어요. 화장실 갈 때 저 단추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화사한 플레어 스커트예요. 야, 요거야말로 봄에 입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치마를 거의 안 입어서 재질은 면재질이고 아주 편하고 착용감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크로 갑니다. 예, 위아래 모두 실키 하고요. 특히 이 바지 옆단이 반짝이로 처리가 돼 있어요. 약간 무대 의상 같은 느낌인데 요것도 아주 자주들 입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상, 추리닝 세트. 예, 위아래 모두 면 소재고요. 엄청 보들보들하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